조선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양난을 거치면서 의정부를 대신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자리 잡은 것은 어느 기구였을까요? 원래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으나 거듭된 전쟁으로 상설기구가 된 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전기에는 최고의 정치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후기 비변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난 이후에 지방 통치 체제가 흐트러지자 정부는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향촌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까요? 조선 후기 군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어떤 군사제도였을까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앞쪽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체제가. 그러면 그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히읗, 리을, 디귿, 기역. 조선 후기 지방군은 어떤 것을 창설하였나요? 조선 후기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로부터 훈련을 받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된 군대는 무엇이었나요? 다음 장이요. 자, 147쪽입니다.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 중에서 재정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조세제도에 대해서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땅에 대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특산물을 내는 세금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조선의 조세 제도는요, 전세, 군정, 그리고 환곡 있죠. 전세, 즉 전정은 원래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세종 때 있었던 그 법으로 하다가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자 인조 때 영원히 정한다는 뜻에서 영정법으로 개편되었고, 군정은 1년에 2필씩 내는 것이었는데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영조 때에 실시하였어요.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와서 특산물, 즉 공납도 개편하였는데 원래 집집마다 기준이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방납의 폐단, 즉 약간 지역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그걸 납부하게 되지 못하자 대신 납부하는 방납에 대한 폐단이 나오게 돼요.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광해군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배나 동전으로 거두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전국을 이끌어 나가며 정권을 차지했던 것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했을까요?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5군영 중 하나로 임진왜란 중에 창설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었고 세금을 내었고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배나 동전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음 장. 그리고 여기 대동법에서 또 알아두어야 될 상인이 있죠. 대동법 실시 이후에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공업자에게 주문했던 상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상인들 덕분에 상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지고 어떤 경제가 발달하였을까요? 자, 돈을 주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죠. 다음 장 148쪽입니다. 붕당 정치의 변화. 여기에서는 키워드로 딱딱딱 알아두면 되겠죠. 자, 효종 사후에 현종 때 있었던 일로 효종과 효종 비가 죽은 후에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숙종 때에 이르러 붕당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치 상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숙종 때에 이렇게 상대당의 인사들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바뀌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또 온건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분열되었을까요?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된 것은 어느 왕 때였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탕평 정치의 흐름도 중요하고 영조와 정조가 했던 정책들도 영조 따로 정조 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조의 정책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살펴보고요. 어떤 책들을 지었을까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료들을 보면서 붕당의 폐해가 요즘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 싸움만 계속하게 되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명분이 될까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탕평비도 한번 봐주세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라고 되어 있죠. 탕평비 이건 성균관 앞에 세웠습니다. 신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자, 영조 때 이제 지금부터 질문 다시 시작할게요. 영조 때 시작한 것으로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법으로 상민이 내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있어요? 이 법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겠죠. 자, 영조와 정조를 함께 보면서 어떤 게 영조인지 어떤 게 정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몇 쪽이에요? 150쪽. 자, 정조는 탕평책을 계승했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했어요. 규장각, 수원화성, 장용영, 대전통편 여러 가지 일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질문 들어갈게요. 이게 어느 왕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균역법 실시 누굴까요? 장영명 실시 누굴까요? 신문고 다시 설치 누굴까요? 동국 문헌 비고 누굴까요? 대전 통편 누굴까요? 수원화성 누굴까요? 속대전 누구일까요? 그리고 탕평비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금난정권 폐지 누구일까요? 됐죠. 다음에
됐습니다. 자, 한번 책은 읽어보세요.